헤어라인 리프트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규모 자체가 아주 크지도 않고요. 엄청나게 불편한 그런 수술들은 아니니까 성형외과 전문의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선택을 잘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섬세한 백박사의 백승준입니다. 오늘은 헤어라인 리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라인 이마 거상술이란? 리프팅 수술 그럴 때 크게 보면 네 부분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전두부 리프트가 있고요. 이제 미드 페이스 리프트가 있고, 페이스 리프트가 있고, 넥 리프트가 있고, 뭐 제일 흔하게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페이스 리프트 쪽인데, 그다음쯤이 이제 전두부 리프트가 되겠죠.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울을 봤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눈이 처져 내려온다 이런 것들인데, 이마가 같이 처져 내려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눈 수술하고 같이 내지는 별도로 이마를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요즘 흔하게 쓰는 방식이 헤어라인 리프트가 있는데, 헤어라인 리프트는 뭐냐면 머리카락이 난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피부를 잘라내고 끌어당기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가장 도움이 되는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처져 내려왔는데 이마가 넓다 그러면 이마를 좀 줄이면서 끌어당겨 버리지 뭐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눈이 처져 내려오면 되게 해결책은 셋 중에 하나예요. 접어 올리는 형태, 그게 쌍꺼풀 수술이 될 거고, 잘라내는 형태, 그게 이제 상안검 수술이나 눈썹 하거상, 눈썹 상부거상 정도가 될 테고, 끌어당기는 그게 이제 이마 거상이 되는데, 눈썹 위로 올라가면 수술 규모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기 쉬우니까 대부분은 눈썹 하쪽에서 어떻게 하거나 뭐 상안검을 어떻게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많이 처리를 하시는데, 한계가 있죠. 우리가 잘라내는 방식으로 무한정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적당한 정도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고 나면 그래도 뭔가 모자라는 점이 조금 있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위쪽에서 끌어당기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옛날보다는 헤어라인 리프트를 훨씬 더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콧등주름이 신경 쓰여 하시는 분들은 전체를 다 잘라서 끌어올리는 방식도 있고, 바깥쪽이 처진 걸 많이 신경 쓰여 하는 분들은 아예 중간을 자르지 않고 좌우만 자르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 피부를 잘라내고 봉합을 한다 정도가 되는데, 골막이라든지 다른 층들에 고정을 해가지고 좀 끌어올리는 효과를 또 극대화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흉터를 안쪽으로 잘 숨겨서 덜 보이게 해준다.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작들을 같이 하게 되긴 합니다만은, 헤어라인 리프트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막연하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두개골 안쪽 뇌를 뭔가 건드리는 건 정말 위험하거나 큰 작업이에요. 근데 뼈 바깥쪽은 사실 피부예요. 피부. 그죠? 피부에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막연하게 막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헤어라인 리프트 자체가 수술 시간이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안에 끝나는 그런 수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헤어라인 이마 거상술. 흉터는 어느 정도로 남나요? 이 헤어라인 리프트 방식은 옛날부터 있긴 했지만 옛날에는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흉터가 우리가 보이는 자리에 남게 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의사들도 약간 주저하던 방식인데, 옛날에 비해서 흉터를 처리하는 기술들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흉터가 옛날보다는 조금 적게 남는다. 그 다음에 환자분들도 흉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옛날에는 흉터 보이면 안 돼 시기였지만 지금은 헤어스타일을 조금 이렇게 하면 뭐 잘 안 보이긴 하겠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보다 헤어라인 리프트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보통 중간을 기준으로 좌우로 약 7cm, 뭐 맥시멈 10cm를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짧게 할 때는 뭐 한 5, 6cm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흉터의 뭐 길이 자체보다 남는 정도가 문제가 되겠죠. 대개는 뭐 올백으로 넘긴다고 그러면 희미한 선이 보이는 정도에 가까우니까 어느 정도 가려지는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헤어라인 이마 거상술만의 장점. 일단 클래식한 방식들, 머릿속으로 두피 절개 방식이죠.에 비해서는 수술 규모가 훨씬 적어요. 흉터의 크기도 훨씬 적어지고, 그 점이 장점이 될 거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실을 대략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나서 뽑게 되는데, 그동안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한 뭐 3, 4일, 4, 5일 정도만 이렇게 잘 눌러주고, 그 뒤로는 그냥 오픈 타입으로 되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불편감이 그렇게 큰 수술들은 아니에요. 헤어라인 이마 거상술. 진행 시 주의사항.
글쎄 뭐 딱히 뭔가를 엄청 주의를 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시술들은 아니고요. 이 수술의 유일한 우리가 신경 쓰는 문제는 흉터예요. 흉터를 크게 남게 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내는 뭐 그런 정도가 의사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고, 딱히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거 주의하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건 별로 없는 수술입니다. 그럼 머리 감고 그럴 때도 주의할 게 딱히 없나요?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의 생각이 뭔가를 꼬매고 실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물이 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아요. 만일 물이 닿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쌍꺼풀하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비 오면 얼른 피하세요라고 하지 않잖아요. 물 닿아도 돼요, 그죠? 꼭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한 며칠 지나면 아물기 시작해요. 그래서 꼬맨 자리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뭐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셨대요. 나이가 드셔서 눈이 처져 있다 그럴 때 뭐 상안검 수술이나 아니면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하시고 그래도 효과를 조금 더 내야 되는 상황을 보신 분들, 헤어라인 리프트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규모 자체가 아주 크지도 않고요, 엄청나게 불편한 그런 수술들은 아니니까 성형외과 전문의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선택을 잘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으로 궁금하신 점이 해소가 되셨기 바라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섬세한 백박사의 백승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